간단한 계산입니다. 1번 자, a 더하기 2b는 a 더하기 2b 3x제곱 2xy 마이너스 x제곱 xy 3x제곱 더하기 2xy에다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y 동료항끼리 계산합니다. x제곱 더하기 4xy 정답은 2번. 2번으로 간다.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 실수부와 헛수부를 구분하면 됩니다. 우변은 돼 있고 좌변은 3x 더하기 여기 2y 그리고 yi 실수부끼리 같고 헛수부끼리 같다. y = 1을 대입하면 3x 더하기 4가 1이고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 해서 1이 되겠다. 1번. 3번 교집합의 원소의 합이 8이다. 그런데 A 교집합 B를 찾아보면 일단 3은 공통이 되죠. 1은 공통이 될 수 없고 남은 건 A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8이 되려고 그러면 3 더하기 5가 돼야 되니까 A는 곧 8이다. 3이 5다. 2번이 정답입니다. 4번 순열과 조합의 연산입니다. 원래 NCR이라고 하는 조합의 계산은 순열의 개수에서 순서를 없애는 거죠. 자, 그냥 원칙대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10 곱하기 9 곱하기 8 n 곱하기 19, 8을 3, 2, 1로 나누면 되겠죠. 약분하고 n은 6이 되겠다. 3번 흑원을 갖도록 한다. 흑원을 가지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자연수 A다. 그래서 일단 판별식을 먼저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습니다. 64니까 8의 제곱이죠. a 더하기 8, a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자, 부등식을 풀면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인 자연수예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은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7까지니까 최대값은 7, 4번이 답이겠다. 자, 곱셈공식 변형이네요. 여러분 이게 2학년이지만 1학년 기본 공식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세제곱 더하기 3ab a-b 자, 대입하면 됩니다. 2의 3제곱 3 곱하기 3분의 1 2 8 더하기 2는 10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함수 문제죠. 합성함수의 연산이죠. g 오버 f3 마이너스 f 오버 g3입니다. 일단 f3의 값은 4네요. 그래서 g 오버 4가 되고 g3의 값은 1입니다. 그래서 f 오버 1 다시 g 함수의 4의 값은 3 f 함수의 1의 값은 5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정답은 3번. 자, 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그렇다면 이 원의 방정식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의 y좌표는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원래 있던 4는 그대로 있고, 자,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개해서 x제곱 더하기 8x 16 y제곱 더하기 2니까 4y 더하기 4 마이너스 12 콜 제로 일반형으로 지금 고친 거죠. x제곱 y제곱 8x는 뭐 더 이상 계산할 거 없고 4y도 계산할 거 없습니다. 숫자 합끼리 계산하면 10 a, b, c가 부호 다양수입니다. 그래서 a, b, c 합은 20이 되겠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입니다. 그럼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2x-1을 2차식에 대입하자.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5다. 자, 5를 좌변으로 이용을 합니다.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소거되죠? 자, 3x가 남습니다. 3x는 괜히 넘겼네. 그래서 x는 2가 되겠습니다. 자, 2를 여기다 대입하면 y는 3. 알파 곱하기 베타는 2 곱하기 3. 6이 답이 되겠네요. 1번.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접할 때의 조건이네.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하나 접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쓸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원은 2차고 직선은 1차니까 판별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의 성질이 모든 점에서 중심에서 모든 원에 있는 점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 원의 중심은 1,0이고 그 거리를 찾겠습니다.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이니까 거리 d는 루트 a제곱 1 플러스 b제곱 절대값 x 대신에 1 2 곱하기 0. 자, 공식 다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r이 어떻게 됐나요? 루트 5분의 6이 됐습니다. 유료하면 5분의 6 루트 5.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한번 다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요. 일단 대충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조건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홀수는 1, 3, 5 해서 99까지입니다. 7의 배수는 7, 14, 7, 3, 21에서 98까지. 98은 7 곱하기 14죠. 14개가 있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이게 문제인데 이것은 교집합이 일단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A와 B의 교집합 홀수 중에 7의 배수입니다. 7 곱하기 1, 7 곱하기 3, 7 곱하기 5, 7 곱하기 7, 7 곱하기 9, 7 곱하기 11, 7 곱하기 13, 91까지가 되겠네요. 7개가 되겠네요. 자, 왜 이걸 찾았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빼기 교집합. 동시에 들어가는 걸 빼줘야 되니까요. 자, 홀수는 50개죠. 그 다음에 7의 배수는 14개. 교집합은 7개. 됐습니다. 57개가 정답이 되겠다. 5번. 자, 12번. 점 A는 마이너스 2,0. 점 B는 0,4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AC와 BC가 같다. 이 말은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갖죠. 선분 AB를 뭐 한다? 수직 이등분하는 겁니다. 자, 수직 이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하나 그었습니다. 이 위에 점 C가 하나 있다는 거죠. C라는 점은 AB를 수직 이등분하는 점이고 그 중에 만약에 C를 여기다 잡으면 무게중심이 Y축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점이 되기 위해서는 C는 1사분면 혹은 4사분면 쪽에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한번 보조선을 그어봅시다. 이쯤 있다고 생각하고 C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봅시다. 어떤 도형인지는 모르니까 한 2대1 정도 되려면 이 정도 돼야 되겠네요. 네, 여기다가 C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 C점의 좌표는 A, B. AC와 BC가 서로 같다. 이게 수직되고 있죠. 얘가 바로 무게중심이 되고 있답니다. Y축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얘를 보통 우리가 무게중심은 G라고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이 G점을 찾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죠. 무게중심은 3분의 X좌표의 합 A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2 3분의 B 더하기 0 더하기 4. 자, 지금은 X좌표라 그랬으니까 Y축이 있다 그랬으니까 X좌표가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A-2가 0, 즉 A가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찾아야 되는데 B는 두 점 사이 거리가 서로 같다로 풀면 되겠죠.
물론 이제 AB의 중점을 찾거나 혹은 수직이 등분선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냥 일단 거리 계산으로 해봅시다. 첫째는 했고 두 번째 AC 제곱과 BC 제곱이 서로 같다. 자, A 대신에 2를 집어넣고요. 그러면 2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퀄 A가 2니까 또 2 마이너스 0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4의 제곱. 뭐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B제곱은 4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8B 16. 자, 16은 소거되고 B제곱도 소거됩니다. 따라서 B는 2분의 1이다. 그러면 2와 2분의 1을 더하면 A 더하기 B는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다. 13번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죠. 뭐 양수면 이런 2차의 개수가 양수, 음수 이렇게 구분됩니다. 1에서 최대값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식은 2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fx의 모양이 a x-1의 제곱 더하기 9 이런 모양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에 접하고 직선의 평행, 자, 직선이 서로 평행하면 어떤 모양이죠? y는 2x 더하기 1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가 비교가 되는 직선의 기울기 2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9니까 y는 2x 더하기 9라고 하는 이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얘랑 얘가 어떤 관계가 된다? 접한다. 접선이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자, 다시 가 조건으로부터 fx 혹은 y는 ax-1의 제곱 이퀄 9라고 할 수 있고 나 조건으로부터 접선은 2x 더하기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관계가 접하니까 자, 교점이 한 개죠. 한 개이면서 중건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ax-1의 제곱 얘가 왜 이렇게 됐죠? 네, 더하기 9입니다. 더하기 9 이퀄 2x 더하기 9. 9가 소거됩니다. 좌변으로 이항을 하자. ax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a는 0. 오케이. 접하기 위한 조건 판별식 4분의 d를 씁시다.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a제곱은 소거되고 나머지 a 값을 찾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a를 찾았으니까 이제 fx를 완성했죠.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1의 제곱 더하기 9입니다. 거기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겠다. 2 대입하면 1의 제곱이고요. 2분의 18, 2분의 1을 빼면 2분의 17. 정답은 5번.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P명 Q이다가 참, not Q이다가 참이니까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을 찾으면 되겠다. 먼저 조건 P를 먼저 풀어봅시다. X 2하고 6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2 X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6이니까 마이너스 2와 6이 진리집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Q를 먼저 찾자. not Q를 찾을까요? x-3이 k 이하가 되겠다. 이게 더 편하죠. 자, 부등식입니다.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마이너스 k로부터 k까지 이렇게 범위가 정해집니다. 자연수니까 양수죠. 자, 그리고 얘를 마무리하면 3-k에서 3 플러스 k까지. 자, 여기가 Q의 여집합이 되겠다. 자, 포함관계니까 수직선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쉬워졌네요. 자, X축상에 마이너스 2와 6이 있다. 얘가 여기에 쏙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범위가 마이너스 K, 3-K보다는 크거나 같고 3 플러스 K보다는 작거나 같은 것이 Q의 여집합입니다. P 집합은 이 두 개니까 그냥 점 표시하면 되겠죠? 자,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3-K는
마이너스 2 이하, 즉 K가 얼마? 5 이상. 그 다음에 3 플러스 K가 6 이상이니까 K는 3 이상. 자,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되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여기가 K축이라고 하면 3 이상, 그 다음에 5 이상 이렇게 되니까 K의 범위는 5 이상입니다. 따라서 K의 최소값은 5 되겠다. 3번. 15번. 세 점에 대한 조건을 해석해서 AC의 Y절편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 AC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A점과 C점을 확실하게 구해야 되겠다. 자, 가 조건에 의해서 서로 수직이라는 것은 OA의 기울기와 OB의 기울기의 곱이 1이다. 아니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쓰면 되겠죠. OA의 기울기는 자, O는 원점이니까 당연히 1분의 3 곱하기 A분의 5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5. 자, 나는 잘 보면 B를 Y 꼴 X에 대칭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럼 5,2가 되겠죠. 그거랑 C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B는 5고 C는 A와 같으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A점은 1,3, C점은 5, 마이너스 15. 따라서 직선 AC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5-1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됐다. 4분의 18 마이너스 2분의 9 X 더하기 2분의 9 더하기 3 조금 빨리 암산을 했습니다. 2분의 15네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9X 2분의 9 더하기 2분의 6입니다. 2분의 15. 따라서 Y절편이니까 X가 0일 때 Y 값은 2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16번. 자, 일단 점건선은 X 이퀄은 2, Y 이퀄 1이죠. 그래서 점건선의 교점은 2,1이 되겠습니다. 이 점이 지금 C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K가 음수니까 아마도 얘는 2, 1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X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2,2라고 얘네들이 일직선상에 있는 이런 직선이 되기를 바란다. 얘가 일직선상에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그때 K값을 찾는다. 해보자. 첫째, X축과 만나니까 Y가 0일 때 X값을 찾습니다. Y 대신에 0을 집어넣고 X-2분의 K 더하기 1. 그러면 마이너스 K는 X-2, 즉 X가 2-K가 되겠네요. 그래서 A점의 좌표는 2-K,0 이렇게 쓸 수 있고, X가 0일 때 Y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이네요. 따라서 B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분의 1 K 더하기 1. 자, C점은 조금 전에 찾았죠? 2,1이었습니다. 점건선의 교점. 됐습니다. 이제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AC 기울기와 BC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 기울기가 서로 같은 것이 일직선상에 있는 한 직선에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AC의 기울기 계산합니다. X2-X1 2-2-K 그 다음에 1-0 이거와 BC의 기울기 역시 2-0분의 1-2분의 1K 더하기 1이 같습니다. 분모가 약분되면 K분의 1이고요. 여기는 2분의 1이 없어지면 2분의 1K 됐죠. 4분의 K가 됐습니다. 따라서 비례식을 풀면 K제곱은 4고 K가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처음 조건에서 K가 음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는 아니고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17번 연립분홍식입니다. 자, 얘가 1번, 2번 번호를 매겨놓고 풀겠습니다. 첫째, 1번식을 풀 텐데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2ax a제곱. 자, 우변은 a제곱이라 이렇게 소거되면
x, x-2a가 0보다 작다. 정리가 되겠죠? 자, 2a가 음수예요. 그래서 x가 0에서 2a 사이다. 다음 2번 식을 풀겠습니다. 두 번째로 2번 식을 풀면 또 좌변으로 이항을 시킵시다.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1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역시 인수분해할 수 있죠? 1 곱하기 a 마이너스 하면 되겠다. 그래서 x-1, x-a가 0보다 작다. 역시 a가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쓰여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것은 2a보다는 a가 크다는 거죠. 그것은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작은 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직선상의 마무리 짓자. 2a에서 0까지, a에서 1까지 이렇게 되면 공통되는 연립부등식의 해는 a로부터 0까지가 되겠습니다. x의 범위가 a에서 0까지다. 근데 그 해가 이렇게 주어졌죠. b에서 b 플러스 1까지 따라서 a와 b가 같고 b 더하기 1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1이고 a도 마이너스 1이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수학 교과 중에 과목이 3개가 있습니다.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자, 이런 경우는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확률 통계를 x, 미적분을 y, 기하를 z이라고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리는 a, 소문자 b, c, d 이런 느낌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수학은 x, y, z로 과목을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은 소문자 A, B, C, D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케이스가 2개가 필요하겠죠. 더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 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수학은 한 과목 이상을 포함을 해야 돼요. 수학을 2과목 해도 되는데 수학을 한 명이 3과목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X, Y, Z를 다 선택을 하면 B가 수학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일치되는 과목이 반드시 한 개입니다. 한 개밖에 없죠. 일치. 그럼 2과목이 공통되어서도 안 됩니다. 해보자. 서로 일치되는 과목의 수가 수학 과목일 때, 그 다음에 서로 일치되는 과목이 과학 과목일 때로 나누어서 한번 판단을 해봅니다. 3과목 중에 수학 3개 중에 한 개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니까 X, Y, Z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또 과학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하나가 이제 공통이 된 겁니다. 얘네는 A도 B도 다 선택을 한 겁니다. 둘 다. 그럼 이제 A도 2과목, B도 2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수학을 해도 되고 과학을 해도 되죠. 왜? 이미 한 과목은 공통되는 걸 했으니까. 그래서 A가 먼저 6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A입니다. 그 다음 B는 나머지 4과목 중에 또 2과목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게 끝이죠. 자, 그렇다면 얘 계산해 봅시다. 6521 곱하기 4321이니까 약분하면 15 곱하기 6, 90이네요. 네, P가 9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이다. 그럼 과학 과목 중에 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A라는 과목, 좀 물리2가 공통되는 과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한 개가 지금 현재 A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B나 C와 D일 때는 똑같을 테니까 곱하기 4를 하면 되는 겁니다. 곱하기 4는 그 의미입니다. 자, 아무튼 A가 공통 과목이다. 그러면 이제 수학 과목 한 과목을 다 기본적으로는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A, B가 수학 과목 한 개와 과학 과목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A가 먼저 수학 3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A가 3개 중에 한 과목 이겁니다. 지금 이 앞에 거 A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 3과목 중에 한 과목 B입니다. 여기까지. 그러고 나면 남은 B는 B가 선택하는 경우는 2개 중에 하나죠. Y,
또 두 개 중에 한 개 뭐 C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2C1, 2C 곱하기 2C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이것을 A, B는 자리 바꿔도 상관이 없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36개가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한 명은 수학 두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해졌네요. 자, 그러면 A, B 중에 한 명이 수학을 두 과목을 선택을 해버려요. 이미 A는 동일하게, 그쵸. 요 네 개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현재 세 과목이 다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 A는 X, Y, 과학은 A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그럼 B는 수학을 무조건 Z로 선택을 해야 되죠. 남은 한 개 중에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 세 과목 중에 또 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B를 선택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B의 경우는 Z, 그 다음에 A는 원래 선택이 돼 있고 나머지 B 이게 이제 한 가지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걸 계산을 해봅니다. 자, 세 과목 중에 두 과목을 A가 선택을 했습니다. 곱하기. 자, 그 다음에 B는 수학 남은 한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했고 과학 세 과목 중에 다시 한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B가 선택하는 케이스죠. A는 이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둘은 자리 바뀔 수 있죠.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곱하기 2C1 혹은 2팩, 뭐 2팩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한 이해가 되겠네요. 2팩. 만약에 2C를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여기 앞에 2C를 곱해가지고 A일 때, B일 때 이렇게 하면 되고, 두 사람이 선택하는 경우를 택한 다음에 둘을 자리 바꾸면 서로 달라지는 경우죠. 이렇게 계산하면 나가 완성되겠다. 9, 2, 18. 자, 나는 18입니다. 그래서 Q는 18. 합치면 108가지. 나머지는 이제 채워진 거를 하며 최종 답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19번. 이 조건에 쓰기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실수는 공집합만 아니면 되죠.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 되는 겁니다. 2차식은 x-4의 제곱 더하기 n-16으로 바꿀 수 있고 이것을 편의상 2차 함수라고 본다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꼭지점의 좌표는 x좌표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양수이거나 0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라도 있다면 참이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무조건 성립합니다. 범위가 4하고 2하고 5를 따졌을 때 항상 양수죠. 그 다음에 접한다. 4일 때, 5일 때, 2일 때 모두 다 양수입니다. 0 이상. 항상 참이다. 오케이. 여기도 오케이죠. 자, 0보다 작을 때가 문제죠. 이렇게 될 때. 자, 4일 때는 이렇게 되고 5일 때가 만약에 음이어도 2일 때 양수가 되면 되는 거죠. 이거 오케이입니다. 양수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죠. 어떤 경우가 안 될까요? 자, 2하고 5가 자, 요 범위 모두가 음수가 되죠.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해본다고 하면 그냥 F2와 F5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됩니다. 또는 자, 이번에 또는입니다. 그리고가 아니고 어떤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모두라고 하면 그리고가 돼요. 해석은 좀 달라지겠네요. 아무튼 좌변을 2차 부등식의 좌변을 완전 제곱식 바꿨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F2는 2-4의 제곱 더하기 n-16 이 0 이상이다. 즉 n이 12 이상입니다. F5는 5-4의 제곱 더하기 n-16입니다. 1 빼면 n은 15 이상.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12 이상이거나 15 이상이어야 하니까 이번에는 얘네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n은 12 이상이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최소값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끝났고요. 요거 마지막 안 되는 경우를 찾아서 여사건으로 한번 풀어보자. F2가 0 이하고 F5도 0 이하인 경우가
그리고죠. 이때 우리는 뭐죠?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하는 안 되겠네. 0보다 작아야 되겠죠. 0보다 작을 때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F2가 0보다 작을 때 아까 했었죠. 이거 다 했으니까 F2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계산해서 부동호 방향만 바꾸면 돼요. n이 12보다 작다. and 15보다 작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12보다 작다, 15보다 작다. 여기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n이 12보다 작으면 1대 뭐다? 거짓입니다. 마음이 급하네. 거짓이다. 그럼 언제 참이 된다? 따라서 n이 12 이상일 때는 참이 된다. 그러므로 최소값은 12. 정답은 1번. 20번. 좀 복잡하지만 천천히 그림을 참고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 해석부터 하자. 여기 교집합이 있네요. 그래서 x 교집합 y를 해보면 2, 3, 4입니다. 그러니까 x가 만약에 2 또는 3 또는 4라고 한다면 gx는 이걸 만족하는 거죠. 자, 이걸 좀 수정을 해보면 gx는 fx 더하기 1인데 언제냐? x가 2이거나 3이거나 4일 때입니다. 여기 봅시다. g2는 f2 더하기 1, g3은 반드시 f3에다가 1을 더한 겁니다. g4는 마음에 안 드네. g4는 f4 더하기 1이다. 자, 문제는 f2, f3, f4 모두가 뭐다? 1대1 대응이다. 자, 여러분 1대1 대응이 뭔지 아시죠? 네, 같은 값이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씩만 대응돼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차례대로 우리가 숫자 크기가 계속 값보다 커지니까 f2가 2다. f3은 3이다. f4는 4다. 예를 들면 그럼 자동으로 f 값에 의해서 g 값이 결정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왜 4의 값을, 이 5라고 하는 값을 비워뒀느냐? 만약에, 자, 이제 수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F4가 5다. 그러면 G5는 어떻게 되죠? 6의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 값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2, 3, 4는 5에 대응될 수가 없습니다. G값 때문에. 이 F2, F3, F4가 5는 될 수가 없다. 여기가 이 값들은 뭐는 아니다? 절대 5는 아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F1만 5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2, 3, 4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으니까 F 2, 3, 4는 어쨌든 2, 3, 4 중에 하나씩 대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1은 반드시 5가 돼야 되고 그럼 2, 3, 4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얘네는 또 3, 4, 5에 대응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 조건인 g over fx의 값은 전부 다 3 또는 4 또는 3 또는 4 또는 5가 아니라 3, 4, 5에 하나씩 대응되는 거죠. 이 값들은 치역이 z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f1이 5라는 것을 알았죠. 그 말은 f 인버스 5가 1이라는 겁니다. f 인버스 5가 1인데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자, 디귿 F3, G2, F1이 대소관계가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럼 F1은 찾았죠. 5니까 5보다 작아야 합니다. 자, G2를 F2 더하기 1로 바꾸면 우리가 생각하는 F2의 범위가 나옵니다. F2 더하기 1, 즉 F2는 4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2가 대응될 수 있는 값 F2는 4보다 작아야 되니까 2 아니면 3이죠. 따라서 F2는 2 또는 3이다. 그래서 그걸 한번 풀어보자. 만약에 F2가 2라고 해보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F3. 이때 G2는 3이 되겠죠. 자, 2는 2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1은 이미 5에 대응됐으니까 이렇게 대응시켜 놓고, 자, 2하고 5가 되고 나니까 이제 F3이 될 수 있는 것은 3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F3이 될 수 있는 것은 2밖에 없죠. 그래서 F3은 2에 대응됐습니다. 그런데 F3이 2에 대응되는 순간 얘랑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틀렸다. 두 번째, F2가 3이라고 하자. 그럼 G2는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럼 F3은 4보다 작고 5보다 작다. 이거는 성립되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F2는 3에 대응되고 1은 5에 어차피 대응됐고, 자, F3이 3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4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니까 3은 될 수 없고 2밖에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2에 대응됐습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F3은 2에 대응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F4는 4에 대응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F4는 4에 대응되면 모든 게 해피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2는 3으로 가고 3은 4로 가고 4는 5로 가니까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하죠. 자, 디귿에서 질문하고 있는 F4 더하기 G2는 4 더하기 4, 8이 돼야 됩니다. 모순이 됐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옳은 것은 기억 하나만 맞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21번 킬러 문제죠. 사실 이 문제가 시험 시간에 여러분이 시간이 촉박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도 상당수 풀어냈을 겁니다. 근데 시간 안에 조건 해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네요. 우선 가하 조건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4, 25입니다. 이게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14 이하니까 여기가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게 안 되냐, 이렇게 이웃해서 앉으면 안 됩니다. 가로로 이웃해서는 앉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로도 이웃해서 앉을 수 없고 이렇게 앉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게 다 조건입니다. 이거는 나 조건이고요. 이게 가 조건이죠.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A를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은 금방 아시겠죠?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고 그 다음에 B의 위치를 정하고 나머지를 정하는 방법, 혹은 전체를 정하기 전에 일단 A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첫째, A가 24번에 앉는다. 둘째, A가 25번에 앉는다. 그러면 일단 A 위치가 정해졌죠? 자, A가 앉았다. 그럼 여기 못 앉습니다. 네. 그리고 건너뛰기를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B가 앉을 수 있는 거니까 B는 다른 데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모두 5명의 위치 중에 A, B, C, D, E 중에 A는 일단 자리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딴 친구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배정을 해봅시다. 먼저 13번에는 앉을 수 있죠. 그 다음에 15번에도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번에도 앉을 수 있죠. 11번에도 앉을 수 있습니다. 이 4개가 다네요. 4사람인데 4개가 답니다. 그러면 일단 B부터 앉힙시다. 자, B는 11 또는 13에 앉아야 되니까 2, C1, 2P1 상관없습니다. 그냥 B가 앉는 자리가 2개. 그리고 B가 여기 앉았다. 그럼 나머지 3팩. 이게 끝이네요. 12가지. 간단하네요. 다음, A가 25번에 앉았다. 그럼 또 못 앉는 자리가 이 자리죠. 그럼 빈자리가 여기 또 못 앉겠죠, 만약. 이거 나중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앉을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이웃에서는 못 앉으니까 이 2개는 하나 또는 둘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23번에 앉고 나면 여기 못 앉겠죠. 근데 여기도 이웃합니다. 여기도 앉을 수 있죠. 그러면 네 섹터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B가 앉을 수 있는 게 이 둘 중에 하나죠. 역시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먼저 앉혔다. 그런데 이번에는 B가 14번에 앉을 때도 있고 11번 또는 12번에 앉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분리를 합시다. 자, 그래서 B도 2개로 나누겠습니다. B가 14번에 앉는다. 그러면 이 경우는 A, B, C, D, E 중에 A와 B는 자리가 끝났고 여기에 B가 앉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3사람이
하나, 둘, 세 가지 영역이 앉을 텐데 3팩 곱하기 자 여기에 온 사람은 자리를 두 칸을 차지할 수 있죠. 11번에 앉을 수도 있고 12번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2팩 여기도 마찬가지 24가지인가요? 네, 24가지 24가지 다음 B가 11 또는 12에 앉습니다. 11 또는 12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죠. CD가 나머지 자리에 앉습니다. 11 또는 10이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사람이 앉습니다. 3팩 그런데 여기 앉은 사람은 두 가지 자리를 가지고 있죠. 예, 동일합니다. 24 여기는 48가지 총 답은 60가지가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선생님 그러면 23번에 안 앉으면 어떡합니까? 23번도 비울 수 있으니까 그것만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지만 줄여서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네, 알 수 없습니다. 자, 11, 12, 13, 14, 15, 16, 17, 23, 24, 25인데 A가 여기 앉았어. 그 B는 안 앉고 여기도 안 앉았어. 자, 그럼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 이제 4칸을 만들어야죠. 4가지. 4칸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앉혔고 그 다음에 앉히고 하는데 여기는 못 앉죠. 그럼 다시 4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여기도 못 앉습니다. 그럼 여기는 앉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죠. 여기는 앉을 수 있다고 보고 여기도 앉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만들 수가 없다. 4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그래서 23번에는 반드시 앉아야 한다. 22번 당식을 fx라고 한다면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면 되죠. x-2로 나눈 나머지는 f2다. f2를 찾습니다. 8, 4, 4. 8이 정답 되겠다. 23번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f 인버스 7을 a라고 하자. 그러면 7은 f 오브 a가 됩니다. 그래서 fa를 써보면 루트 a-2 더하기 2가 7 이를 이항을 시키고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25가 되겠죠. 따라서 a는 27이다. 그것이 f 인버스 7이다. 정답 27. 24번 서로 이웃한다. 이웃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로 취급을 하면 됩니다. 하나로 취급한다. 얘는 한 개야. 그리고 얘는 자리 바꿔도 동일해. 그러면 그냥 총 6가지가 일렬로 배열하는 6팩입니다. 6, 5, 4, 3, 2, 1. 5팩이 120인 건 정도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720. 25번 다항식을 이걸로 나누어서 떨어질 때 그럼 일단 식을 써보자. x 더하기 2 x-1 x 더하기 a 더하기 bx-1 이퀄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로 나눈다. 자 여기 몇 차인가요? 3차죠. 3차의 개수가 1입니다. 그럼 여기에 x c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좌변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혹은 x 대신 1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x 대신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이 0이고 우변은 10 곱하기 1 c. 자, c가 1이네요. 다시 씁니다. x 더하기 2, x 더하기 a 더하기 b를 x-1로 묶었습니다. 우변도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 x-1. 자, 이제 x-1이 동일하니까 이 안에 있는 식이 2차 식과 동일합니다. 전개합니다. 얘를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 더하기 2a 더하기 b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가 됐습니다. 개수끼리 비교합니다. a 더하기 2는 4, 2a 더하기 b는 5. 따라서 a는 2고 b는 1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3이 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자 이렇게 x 외에 문자가 있을 때는 그 문자를 소구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x 대신에 1을 넣으면 a 앞의 개수가 크기는 같고 부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첫째 x 대신에 1을 대입해 보면 1-5 더하기 a 더하기 4 마이너스 a가 자 계산하니까 얼마요? 0이 됩니다. 그 말은 x-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나면 조립제법을 쓸 수 있습니다. 1 마이너스 5 a 더하기 4 개수만 옮겨 쓰고 조립제법 마이너스 4 a 오케이 됐죠. 그래서 주어진 식의 좌변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x-1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가 0입니다. 그럼 x 이퀄 1 또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가 0이라고 해석이 됐죠. 자, 이 3차 방정식에 일단 근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 얘가 근이 몇 개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얘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거 자체가 1이 아닌 중근을 갖거나 그 다음에 x 이퀄 1과 또 다른 근 하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1과 중근이 되면서 알파 나머지 알파는 물론 1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야 서로 다른 두 근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해석하면 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 이퀄 0이 x가 1이 아닌 중근을 갖습니다. 판별식을 먼저 써보자. b-제곱 마이너스 ac가 0. 자, a가 4가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0이니까 x는 2라고 하는 중근을 갖죠. 그럼 처음에 1이라는 근이 있었고 2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됐습니다. 그래서 a 이퀄 4는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 이퀄 0이 x 이퀄 1을 근으로 갖습니다.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0. 그럼 a는 3이 되겠죠. 자, 대입합시다. x제곱 4x 더하기 3은 0이고 인수분해하면 1 또는 3입니다. 역시 1은 중근이 되면서 3이 또 다른 근이 돼서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a 이퀄 3도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종적인 질문은 모든 실수 a의 값을 다 더하라. 그래서 4 더하기 3, 7이 정답입니다. 곡선 2차 함수와 직선 1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럼 만나면 교점을 말하죠. 교점의 x좌표가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여기가 편의상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보자. 교점의 문제는 연립방정식의 문제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3x 더하기 k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이 되겠죠. 5x 마이너스 k 이퀄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5,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k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1번, 잠깐만, 두 근의 합을 1번이라 그러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k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다른 조건이 1대2로 내분하는 점. 자, 내분점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그럼 P점의 좌표는 알파 큼마. 자, 알파는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죠. 그냥 3알파 더하기 K라고 하겠습니다. Q점의 좌표는 베타 큼마 3베타 더하기 K. 자, 선분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다 찾을 필요는 없겠죠. 의 X좌표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2. 자, 1에서 먼 쪽을 곱합니다. 1대2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만나는 건 모르 얘가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베타 더하기 2알파가 1이다. 그러면 2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 되겠네요. 이걸 3번으로 합시다. 자, 1번과 3번을 연립하면 되겠다. 3번에서 1번을 한번 빼보자. 알파. 이 베타는 소거되고 3을 빼면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거를 1번식에 다시 대입합니다. 그래서 베타가 7인 걸 알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을 2번식에 이용하면 2번식에 의해서 K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7, 14가 되겠습니다. K값은 14. 자, 가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28번은 집합 문제인데 합집합, 여집합, 합집합, 여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드 모르간의 법칙으로 배웠죠. 전체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것이다. 그게 1, 2, 4다. 자, 그런데 전체 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서 1, 2, 4가 된다는 것은 이건 눈으로 좀 보기는 그렇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집합 A가 하나 있고요. 동시에 집합 B도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각각 A, B라고 했는데 A가 지금 1, 2, 4죠. B는 모릅니다. 자, B가 모르는 상태고 A 안에 들어있는 A가 1, 2, 4가 아니고 3, 4, 5였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A는 3, 4, 5.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집합을 제외한 이 부분. 여기가 뭐다? 지금 쌤이 색칠한 부분에 들어올 숫자들이 1, 2, 4라는 거죠. 근데 4는 A한테 있었으니까 4를 여기다 배정을 합시다. 4는 집합 A 안에 있습니다. 그럼 3, 5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네, 교집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남은 것은 1, 2가 남아있는데 바로 이 전체 집합이 1, 2, 3, 4, 5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 2가 어디에 배치될 것인지를 이제 따져보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라는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1개예요. U의 부분 집합이니까 될 수 있는 것은 1, 2, 3, 4, 5 이렇게 5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합집합 A와의 합집합을 찾아야 되겠네. 그런데 이 3, 4, 5는 A하고 합집합을 하면 뭐가 되죠? A 자신이 됩니다. 이거는 합집합을 했을 때 A가 되지는 않죠. 따라서 첫째, 집합 X가 1, 1이 아니고 3, 4, 5 중에 하나. 3이나 4나 5 중에 하나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A 합집합 X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의 조건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나의 주어진 식은 A 차집합 B가 되고 이것의 원소가 1개가 돼야 됩니다. A 차집합 B가 1개는 4 외에는 없죠. 그렇다면 얘가 3, 4, 5니까 B에는 4를 제외하고 3, 5를 반드시 포함하면 돼요.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것은 3, 5 성립하죠. 1, 3, 5 전체 집합 중이니까 2, 3, 5 그 다음에 1, 2, 3, 5 4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집합 X가 1 또는 2일 때 그러면 A 합집합 B X는 1, 2를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 두 가지로 나눕시다. 집합 X가 1일 때 그러면 합집합은 1, 3, 4, 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 3, 4, 5하고 집합 B의 차집합이 집합 B는 지금 뭔지 모르지만 B 안에는 반드시 뭐는 들어있습니까? 3, 5는 들어있죠. 자, 이것도 표시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집합 B에는 일단 3, 5는 포함되어 있다. 원소로. 그 다음 뭔지는 모릅니다. 자, 아무튼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미 4를 빼면 4는 A에만 있으니까 1개가 됩니다. 근데 1이 만약에 B의 원소가 아니다. 만약에 1이 B의 원소가 아니다. 그럼 이 문제는 A 합집합 X 차집합 B는 뭐가 됩니까? 1, 4가 되니까 문제의 요구 조건을 벗어납니다. 따라서 이런 무조건 B의 원소여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얘가 1번. X가 만약에 2다. 그럼 동일하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A 합집합 X는 2, 3, 4, 5고 2, 3, 4, 5에서 B를 빼면 한 개여야 되는데 실제로 2가 만약에 B의 원소가 아니면 이 A 합집합 X 차집합 B는 뭐가 되죠? 2, 4가 되죠. 역시 두 개가 되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2는 반드시 B의 원소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1, 2에 의해서 집합 B에는 1과 2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3, 5는 원래부터 있었고. 자,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모든 집합 X에 대해서니까, 모든 X에 대해서니까 3, 4, 5에 대해서는 4가지가 가능했지만 1, 2를 다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는 집합 B는 이거 하나만 됩니다. 그래서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11 아시겠습니까? 11이 정답이다. 29번입니다.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B를 하자. 삼각형의 넓이가 8루트가 되도록 원 위의 점 P의 개수가 3개. 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네. P의 개수가 3개라는 거. 우선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습니다. X좌표, X축과 Y축을 표시하고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원에서 이제 좀 구체적인 해석을 하기 전에 한번 여기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뭐 얘와 비슷한 조건으로 하나를 표시를 해볼게요. 뭐 AB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점을 변형상 AB라고 하자. 자, AB가 밑변이 되는 셈이니까 우리 이제 등적 변형이라고 하는 게 있죠. 평행선이 이렇게 있으면 평행선의 두 점에서부터 평행한 나머지 다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뭘 잡든지 간에 뭐는 똑같다? 넓이는 똑같다. 이 삼각형 PAB, PAB, QAB, RAB의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평행선 위에 있다면. 그러니까 평행선을 하나 그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AB의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서 위아래로 나누면 원 위에 있는 점이 4개가 나오죠. 그럼 이 4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P라고 하면 이 넓이가 또 이 넓이와 같죠. 또 반대편도 높이가 같으니까 이 넓이도 같고 이 넓이도 같습니다. 자, 좀 복잡하지만 위에 2개, 아래에 2개 나오면 다 짝수개입니다. 3개가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3개가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바로 좀 복잡하지만 그냥 어차피 이건 쓸 게 아니니까 원의 중심에서 연결했을 때 반지름이 높이가 되는 요 지점, 요 모양이 되면 이제 원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가 여긴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이쪽은. 그 다음에 요 높이와 똑같은 높이만큼을 잡았을 때 P점이 3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P1, P2, P3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원의 중심이 A, A 중심이 그쵸? A, A 반지름은 3A가 되겠습니다. A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가 A, 여기는 -A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높이 요까지가 3A니까 여기는 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지름을 그어 봅시다. 어차피 대칭되는 그림을 좀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는 -4A가 되겠네요. 자, 여기는 2A 0, 여기는 -4A 2A만큼 더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2A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B를 정하면 여기가 A점이고요. 여기가 B점입니다. 삼각형을 정할 겁니다. 삼각형 P1AB 요 넓이 생각해보자. 여기가 P1이 되겠죠. P2는 2A만큼 내려갔은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어보면 만나는 점이 2개 생기죠. 네, 이 부분이 바로 P2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P3
이렇게 삼각형 3개의 넓이가 같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P2, P3. 자, P1, P2, P3를 다 잡았네요. 일단 삼각형 ABP의 넓이가 8루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계산하자. 삼각형 AB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 곱하기 높이는 2A가 8루트 2. 자, 이제 AB의 길이를 찾는 거죠. AB의 길이는 Y가 0일 때 X좌표를 찾아도 되고, 더 간단한 방법은 바로 피타고라스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여기서 살펴볼까요? 요 높이는 A죠. 중심에서부터 갔으니까. 자, 얘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3A입니다. 그러니까 직각이니까 여기가 2루트 2A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2루트 2A. AB가 4루트 2A라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루트 2A 곱하기 2A가 8루트 2. 오케이. 그러면 자, 8루트 2 약분되고 나니까 A제곱은 2입니다. 그리고 A는 양수니까 루트 2겠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S를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P1, P2, P3의 요 간격이 필요한데, 이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방법 그대로 여기를 보시면, 자, 이 삼각형에서 동일한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봅시다. 여기가 3A, 여기가 A, 여기도 2루트 2A죠. 네, 동일합니다. 직각이고요. 이 삼각형에서 방법은 동일하다. S는 자, 선분의 밑변의 길이 P2, P3를 찾았으니까 제대로 된 삼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P1, P2, P3 요 삼각형입니다. 높이까지, 높이는 4A네요. 뭐 깔끔합니다. 2분의 1에 P2, P3 곱하기 4A. 근데 P2, P3가 4루트 2A입니다. 4A. 8루트 2A 제곱이다. A 제곱이 2죠? 16루트 2. 오케이. 최종 답은 A 곱하기 S입니다. A 곱하기 S는 루트 2 곱하기 16루트 2. 얼마인가요? 32가 되겠다. 괜찮나요? 30번.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풀이 과정을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 너무 어려우면 다음으로 미루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1등급 보고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한번 천천히 시간을 내서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분수함수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교점의 개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야 교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 보니까 A와 B가 좀 어렵네요. 일단 점건선의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변형을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fx는 분모와 분자를 약간, 특히 분자를 좀 변형을 해서 혹은 나누셈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점건선이 x = a, y = b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a는 양수라 그랬는데 문제는 b의 부호죠. b의 부호에 따라서 분자 a, b 비례상수, 상수의 부호가 달라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gx를 한번 구간에 따라 나눠 보겠습니다. x가 a보다 작을 때는 그냥 원래 함수 fx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더하기 2a를 대입하면 이렇게 함수식을 바꿀 수 있죠.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b의 부호가 중요합니다. b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한번 찾아보자. b가 양수면 분자인 ab도 양수입니다. 그러면 점건선에 따라서 1, 4분면과 3, 4분면 방향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x = a 점건선 하나 그리고 y = b 모두 양수입니다. a와 b가 모두 양수이죠. 1, 4분면 쪽과 3, 4분면 방향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먼저 원점을 지나야 합니다. 0,0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요 내용까지입니다. 다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래프가 평행이동이 된 셈이죠. 그래서 점건선이 x = -a, y = a + b입니다. 점건선 표시하고
물론 분자가 양수니까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에 역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A가 0보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 거죠. 그래서 한번 X 이퀄 A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X 이퀄 A를 이렇게 표시해보면 남아있는 부분이 어딘가요? 이 부분이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부분의 그림만 남겨두면 되겠다. 자,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옮겨봅시다. 얘를 이쪽으로 옮겨오면 y 이퀄 gx 전체 그래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x가 a보다 큰 쪽에서는 이 그림은 필요 없죠. 이제 지웁니다. 얘를 지우고 좀 전에 그렸던 요 내용을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자. x가 a일 때 점근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a 플러스 b라는 점근선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러한 점근선이 하나 필요하고 여기에 맞춰서 a일 때의 값을 하나 정하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나요? 네, 얘가 a 플러스 b라는 점근선입니다. y는 자, 그럼 이 점은 a를 대입했을 때 f3a 더하기 a가 되겠죠. 현재 그려진 이 그래프가 gx 그래프입니다. 그럼 gx 그래프 상에서 주어진 이 식 ht가 1이 되는 조건을 한번 식을 세워보면 그것의 답이 이 범위가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y 이퀄 t라고 하는 이 직선을 x축에 평행하게 그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었습니다. y 이퀄 t 한 점에서 만나죠. 계속 만나다가 여기는 만나지 않습니다. 빵개. 여기는 또 한 점에서 만나죠. 그 위로는 또 만나지 않습니다. 자, 만나는 점의 개수만 한번 0개, 1개, 0개, 1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1개가 되는 지점의 범위는 우선 b보다 작을 때 t가 얘가 지금 y 이퀄 t 함수니까 b보다 작을 때 또는 b보다 작으면 무조건 1개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f3a 더하기 a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자, 이 부분이 문제가 요구하는 답과는 전혀 다르죠. 틀렸습니다. 즉 b가 0보다 크으면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b는 0보다 작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 b가 음수이면 ab도 음수가 되겠죠. 좌표평면에 다시 한번 그려보자. 점근선 x 이퀄 a 그 다음에 y 이퀄은 b가 음수입니다. a와 b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자, 이 상태에서 음수니까 2사분면 4사분면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한번 그려봅시다. 원점을 지나가니까 이런 그림이 왼쪽에서 그려집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서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런데 이거는 필요 없다는 걸 아십니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필요 없죠. 그래서 얘는 다시 지우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a n이 이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y는 a 더하기 b는 조금 크겠네요. b보다는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죠. b가 양수니까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y는 a 더하기 b라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쪽에 음수니까 이 방향에서 그려지는 것은 필요 없을 거고 이쪽에서 그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가겠죠. 분수함수 그래프가. 됐나요? 네, 그러면 다시 얘는 필요 없고 또 이쪽도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필요하니까 얘는 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의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얘가 완전한 y는 g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y 이퀄 t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 조사합시다. 아까처럼 이렇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자, t가 y 이퀄 t 다시 y 이퀄 t가 ht와 교점이 한 개다. 얘는 맞죠? 동그라미 맞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되면 0개죠. 2개죠. 그러니까 이때는 y 꼴 t가 되는 값이 2개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개수가 1개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역시 1개가 됩니다. 이때는 y 꼴 t가 1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점근선보다 위쪽이고요. 그 그림을 한번 표시해 볼까요? 빨간색으로 조금 두껍게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t의 값이 만족스러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지점은 요 위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개가 만나는 지점은 안 되고 bs부터 요점까지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제 완성됐습니다. 써보면 이렇게 쓰여지겠죠. t의 범위는 자, 여기다 씁시다. ht가 1이 되는 t의 범위는 이 점의 좌표가 a를 대입했을 때 값이니까 fa입니다. 근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단순한 fa가 아니고 ga죠 참. ga 그러니까 ga 이상 t가 b까지 또는 t는 a 플러스 b 이상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얘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8까지 그 다음에 t가 k 이상 이게 완전히 같은 거죠. 끝났네 그러면. 자, b의 값은 확정됐습니다. ga의 값이 마이너스 9고 b는 마이너스 8 그리고 t는 a 더하기 b라는 사실을 찾아냈네요. 다 됐습니다.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남은 작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겠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ga가 마이너스 9라는 걸 이용해서 풀 겁니다. ga는 그런데 f3a 더하기 a죠. 여기 ga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 들어간 부분입니다. f3a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마이너스 12 더하기 a고 그게 마이너스 9다. a 값을 찾았죠? a는 3이다. 그 다음에 k 값을 찾는데 k 값은 b 값과 b가 마이너스 8이었고 a가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g-k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k는 5죠. g5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g5는 8분의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8 이렇게 풀죠. 왜냐하면 자 gx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a와 b를 다 찾았으니까 gx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x가 a보다 즉 3보다 작을 때 x가 3 이상일 때를 a, b를 다 대입해서 정리한 게 여기고 여기다가 5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에 5를 대입한 값이 바로 이 값입니다. 다 했네요. 이 셋을 곱하면 되죠. 자, 질문은 a 곱하기 b 곱하기 이겁니다. 3 곱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8 64 곱하기 3 19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 전략을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네요. 여러분 영상을 천천히 되돌려 보면서 여러분 손으로 그림도 그려보고 한번 이 문제를 잘 해석해 보기를 바랍니다. 분수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